해외 투자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오늘은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도 좋았고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좀 시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은 개인들이 어떤 이제 분야에 더 투자를 원하고 있는지 선호도가 조사가 됐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시장 뭐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일단 개인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좋아할까, 뭐 주식을 좋아할까 이런 건데요. 일단 뱅크레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요, 주식을 제일 많이 투자하겠다 32%가 답했는데요. 이거 할 때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항상 질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여유자금 10년 동안 쓰지 않을 돈, 여유자금이 있을 때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유자금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은 반드시 뭐 여유자금 해야겠죠. 여유자금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1번이 32%가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예금이 24%입니다. 여기서 캐시라고 하는 건 예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금리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22%로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소수 의견이지만 비트코인도 2%로 얘기했고요. 금은 9%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얘기고요. 올해는 좀 약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살펴보죠. 조금 전에 발표된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 2019년도는 달라집니다. 1등이 부동산 투자하겠다라는 사람이 31%입니다. 31%. 그다음에 주식이 20%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 작년도 9%에서 올해는 11%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 주식하고 부동산이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냐면 많은 우리 개인들도 일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쌓여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주식보다는 약간의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더 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개인들도 주식 투자에는 조금 꺼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워낙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또 나오는지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개인들의 얘기고요. 그다음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경제학자들한테 똑같이 물어봤는데 일단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십니까라고 물어본 질문에 일단은 작년에는 2분기에는 80%가 부정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90%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때 물어봤더니 금리 인하가 답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3번 남은 FOMC 미팅에서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분들의 대부분의 67%에 달하는 경제학자들은 2번 이상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번 남았거든요. 3번 중에 2번은 해야겠다고 얘기했고요. 한 번이 14%, 그다음에 소수 의견이면 10%는 금리 인하에 더해서 왕적 완화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문제가 일단 생겼고 그다음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이 답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나 경제학자 모두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뭐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물어본 거죠. 미국이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바로 고용 시장인데 고용 시장에 대한 내년도 전망치 그것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실업률은 3.93%가 나올 것 같다. 지금 현재 3.7%이기 때문에 약간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일자리 수는요. 일자리 수는 12만 5,957건. 그러니까 3개월 평균이 14만 건이기 때문에 약간 일자리 수 약간 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고요.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은 95%로 95%. 얘기했고요. 그다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이 1.5%대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1.85%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 수익률은 약간 좀 왜곡됐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역시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 지표에도 약간이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지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역 분쟁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같이 좀 보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이게 결론이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일단은 답은 31.8%. 올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잘 이해 못 하시니까 과거의 금융위기 때를 제가 그림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금융위기 때 40%였거든요, 확률이. 40%인데 지금 31.8%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융위기 때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시장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거 개인과 이코노미스트의 그런 부분들은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가는 지금 그림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바로 요 예, 그래프죠. 요겁니다. 이건데요. 네. 이거 항상 물어봅니다. 경제학자들한테 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얼마나 보십니까 하는 거에 과거에 금융위 때가 앞에 40%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이 31.8%인데 네. 방향성을 보시죠. 각도 올라가는 각도를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일단은 긴장의 고삐는 늦추지 말아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은 그럼 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제가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장이 빠질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세션이 와서 지금까지 만약에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도 경기 침체 구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오면 우리가 뭘 합니까? 김장을 담그잖아요. 네. 똑같이 오게 되면 어떻게 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지를 알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해서 끝나거든요. 제가 갖고 온 그림은 경기 침체가 11번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11번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면 회복이 되는지 그림을 갖고 왔어요. 보시게 되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너무 많아서. 왼쪽에 있는 GDP가 왼쪽에 네. GDP는 그 방향만 보시면 돼요. 방향만. 네. GDP인데요. GDP가 회복되는 국면이 3년 내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겠다. 그러면 가운데가 평균이고요. 검은색. 평균이고요. 네. 그 파란색이 가장 좋았던 애. 그다음에 가장 나빴던 애가 일단은 빨간색인데 빨간색. 안 좋았던 애가 금융위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 3년 내에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 보인다는 거죠. 네. GDP가. 그다음에 오른쪽은 S&P 500 지수의 모습인데요. 중간값 에버리지가 지금 검은색인데 역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일 좋았을 때 많이 회복하고 있죠. 그다음에 금융위 때 서서히 회복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어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3년 내에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이런 기회 때 내가 3년의 어떤 그런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한 거지 마냥 이렇게 불효할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는 월동 준비를 하듯이 그렇죠, 이에 대한 그렇죠. 대응 준비를 좀 그렇죠, 잘 해놓자라는 그렇죠. 예. 투자 전략을 예. 세워봐야 된다라고 예, 예. 바로 그 말씀을 말씀입니다. 예. 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순서였죠.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오늘은 뉴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